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하도 가짜게 한국이 떠드니까 종전선언을 반대했었다. 그 회의에서 10월 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그거를 공개해 버렸잖아요. 최근에 교도통신동에서. 북한은 우리 종전선언 관심 없어. 너희 삶은 소대가리들이 지금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우리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희 그 백모 세뇌 탈출의 독창적 혹은 독보적 해석 내지 오해인데 뭐 맞든지 틀린지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김정일, 김일성 시대 때는 중국이 북한의 현지 그 체제를 못 바꿔요. 워낙 장악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마탱에 갔단 말이에요. 이 혈통 신정 전체주의가. 마탱에 가 있어요, 저기. 바꾸려면은 좀 시끄럽겠지만 뭐 여차하면 상당히 각오하면 바꿔요. 근데 바꾸고 나서 자기 직영체제 할 수 있다고요. 이 김간의 혈통 전체주의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종전선언을 해두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가고 그 다음에 유엔사가 해체되고 이게 한 패키지거든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은 뭐냐면 북한에 급변사태 났을 때 자유세계는 개입 못한다. 평화협정이라는 건 북한이 멀쩡한 정상국가라고 인정을 해놓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니까 북한에서 급변사태 나면 자유세계는 못 들어가요. 중국은 막 들어가요. 조선족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급변사태 나면. 직영식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배집단 입장에서는 야, 종전선언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우리는 중국 베이징 앞에서 하루살이 목숨 돼. 차라리 지금 유엔사 있고 이런 게 차라리 나. 그래야 중국 애들 입장에서 우리 함부로 건드려서 여기서 급변사태 나면 미국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못 건드릴 거야. 라고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 쪽의 해석입니다. 백모세뇌 탈출에. 아주 독보적 혹은 독창적 해석 내지 오해. 뭐든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거죠. 북한이 이때까지 한 번도 종전선언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뭐야? 북한도 안 반겨. 미국도 안 반겨. 일본도 안 반겨. 혼자서 이수혁 대사님 고생하고 계시네요. 연로하신 분이. 눈도 딱 부릅뜨시고 얼마나 긴장이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냥 사표 내고 오십시오. 자, 이런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항상 걸지게 차려서 바치는 거예요. 시진핑 황제 폐하님, 저희가 이렇게 종전선언을 디자인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살살 꼬셔서 종전선언이 되면 이것은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면 유엔사 해체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북한을 황제께서 마음대로 요리를 하셔도 이 빌어먹을 놈의 서방세계 자유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디 북한을 직영식민지로 접수하시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저희 비천한 것들이 몰려 살고 있는 이 남녘의 대한민국은 중국을 섬기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접수하소서.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지금. 아주 흉악한 자들이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수혁 대사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연락 주세요. 여기 출연해놓고 제가 종전선언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와 한국인의 운명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 나오실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이렇게 거의 그 신과 같이 섬기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국은 어떤가? 공급자 폐악질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요소 가지고. 이 런민즈신 이게 그 인민일보 뭐 자매지래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 한국의 요소수 공급 위기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지위를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다. 요소수 부족은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 정부의 무감각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비축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뭐 자기들이 세계의 요소수 수출 국가인데 요소수 많이 수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미리 통보할 생각 없죠. 하긴 얘들은 뭐 저기 뭐야 그 댐에서 물 틀 때도 아래 도시에 미리 통보할 생각이 없어서 정주에서 수천 명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주, 그러니까 그 정주죠. 하남시 정주, 허난 정주. 그때 그 터널 지하철역에서 수천 명 죽은 게 위에서 댐 물 틀어놓고서 아래에 경보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요소수, 야 우리 석탄이 부족해서 요소가 생산이 안 돼. 요소수 잘 우리 거 쓸 것도 못 써. 야 수출 중단. 그럼 이때까지 수출해온 그 수입 국가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 말 제기하는 놈이 없는 거예요. 내부에. 고객 관리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흉악한 자들을 신과 같이 모시겠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북한을 중국의 직영 식민지로 맞추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시키겠다고 지금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한상 차려서 바치고 있는 게 그게 종전선언이라는 이름의 상입니다. 그게. 인터넷 뉴스 포털 텅신왕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음 소선을 결정해야 한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요소수 그럼 뭐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런 핵심 경쟁력이 없는 분야입니다. 요소수는 전통적 분야의 생산 능력을 전략적 무기라고 착각하는 중국식 정신 승리죠. 우리가 돈이 좀 안 돼서 생산 안 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은 생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우리 고생시키면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저렇게 아주 무책임하게 그러면 우리 이제 저 전략 비축 물자로 올라가면서 관리 대상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수입선 다변화시키고. 그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저거. 중국이 저런 걸 전략 물자화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적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적이 되는 과정이에요, 저게. 그 적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시건방을 떨고 있는 거라고. 시건방을. 그런 걸 또 신과 같은 존재를 섬기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 히토류. 히토류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나옵니다. 히토류는 희귀하기 때문에 히토류, 그러니까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토양이 지구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히토류가 아니에요. 어느 토양에나 다 있는데 그 토양의 1톤 중에 너무너무 작게 포함되어 있어서 히토류예요. 그 희귀예요. 그런 의미의 히토류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토양 막 뒤집어 갖고 펼쳐놓고 이래도 광산공해라 그러거든요. 광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혹은 광해가 그러니까 막 뒤집었고 산천이 막 뒤집어 엎혀지고 막 그거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이런 부산물 같은 것이 막 땅에 막 축적되고 이래도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좋다는 거 아니에요. 호주, 미국도 있고 서부 지역에 그 사막들. 그러니까 이거는 광해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이지 희귀하다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히토류 생산 안 해? 쟤들이? 히토류 수출 안 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안 줘요? 반도체 안 줘. 미국은 하이테크 안 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걸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국에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미중전쟁 시작했을 때 2018년에 떠들었어요. 내가 보고서 야 얘들은 중국 공산당 자매지냐?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이제는 히토류에서 이제 급수가 낮아져 갖고 이제 요소수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소수 히토류에서. 말이 안 되는 건 저거 아무 전략무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무슨 전략무기인 것처럼 세계 경제체제 공급망에서 우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지위를 니들은 무시하지 마. 천만에 저렇게 이갈기 시작하면요.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저 대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아마 좀 많이 약화될 거예요.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화된 거는 종중 부패 특권 집단의 무능이죠. 이미 10월 초에 한 달 전에 현지 코트라 관료들이, 저 코트라는 이제 국가기관이죠, 거의. 네. 코트라 관료들이 10월 초에 문제를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올라온 건 언제냐? 11월 초에 11월 초. 10월 30일. 10월 말일. 한 달을 까먹었다고요. 일단 현지 사람들이, 현지 코트라 관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를 20일을 끌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거를 관계장관 회의에 올리는데 10일을 끌은 거예요. 그럼 국정원은 뭐하고 찾아빠졌었냐 이거죠. 국정원 요새 간첩도 안 잡잖아. 뭐 해외 정보에 집중합니다. 박지원 씨 불러가지고 청문회 해야 돼요. 저거 국회에서. 당신들 국내 무슨 뭐 정보 수집도 안 하고 간첩도 뭐 저기 뭐야 국내 대공 제가 말하는 거 국내 대공도 안 한다며. 그래서 정말 뭐 해외 정보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해외로부터는 침투에 집중하고. 오케이. 그럼 당신들 말이야. 국내에 중국 애들 얼마나 침투했는지 얘기해봐. 모르는데요. 요소수 이런 거 대란이 일어날지 중국의 그런 지금 그 경제적인 그 요동치고 있고 중국이 경제 침체 들어갔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이런 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이 뭔지 당신들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말해봐. 모르겠는데요. 박지원 씨 집에 가야지. 저게 왜 코트라만의 일이냐고요. 저 정보 수집이. 중국 대사 장 씨는 뭐하고 찾아빠졌었고 대사관에서 당연히 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어쩌저쩌. 그러니까 저거 코트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대사관 외무부 라인 다 옷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러니까 화물차 하는 분들은 국정원 가서 시위하세요. 국정원. 괜히 코트라만 가지 마시고 저 국정원 사안이라고. 그 다음에 힘 또 남으시면 외교부 가서 시위하셔야 돼. 트럭 몰고서. 야, 이 개땡땡들아 니들 때문에 우리 숟가락 났어. 그리고 트럭 다시 시동 킬라 그러니까 안 걸리네. 요소수가 없어서. 그 니들 사무실 앞에 좀 세워놓고 갈게. 국정원 앞에 1000대 세워야 돼요. 외교통상부 앞에 저기 광화문 앞에는 뭐 너무 교통이 복잡하니까 한 20대만 세우시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동맥경화거든요. 이건 제가 전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 관계에서 나온 얘기가 살다 이런 식의 정부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들의 얘기에서 나왔어요. 공무원을 적으로 돌린다 이거요. YS도 공무원은 적으로 안 돌렸고요. DJ도 공무원은 적으로 안 돌렸고요. 노무현도 공무원, 관료 시스템 자체를 적으로 안 돌렸어요. 근데 이 자들은 공무원, 관료 시스템 자체를 적으로 돌린다. 샷다 마우스. 쫙. 안 움직여. 눈만 이렇게 돌려. 이게 이겁니다. 그게 쌓여갖고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터진 거예요. 종중, 부패, 특권 집단, 홍위병 집단의 그런 적폐입니다. 적폐. 니들이 적폐다.
자, 한국은 이재명의 멘붕이 예약돼 있고요. 미국은 이미 오바마까지 멘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지금 엊그저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가서 유식한 척 연설을 해요. 오바마는 뭐 무슨 연설하면 지가 다 아는 것 같이 연설해요. 근데 오바마가 옥스포드인가 어디서 공부했는데 정말 무식한 것 같아요. 이곳 에메랄드 섬에서 에메랄드 아이 국가시인 바드라 그러거든요. 내셔널 바드. 국가시인 셰익스피어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 일단 스코틀랜드는 섬이 아니죠. 영국의 그리고 에메랄드 섬은 물론 영국 본토 그거가 섬이지만 거기에 절반이죠. 일단 에메랄드 아일은 아일랜드를 뜻해요. 에메랄드 섬은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호남에 가서 연설하면서 이곳 양반 충청의 땅에서 호남의 위대한 정치가 호남이 배출한 위대한 정치가 박정희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저게.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잉글랜드의 국가시인이에요. 내셔널 바드예요.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국가시인. 내셔널 바드.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에요. 연방 왕국이라고 유나이티드 킹덤. 잉글랜드, 뭐 웨일즈, 무슨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4개인가 꼽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라 그러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국가 시인이 따로 있어요. 로버트 번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보다 약 200년 이후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연설하면서 국가시인 잉글랜드의 국가시인 셰익스피어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은 오바마 뭐 머리에 요새 이렇게 관상을 보면 연설할 때 관상 보면 이게 뭐 뽕 같은 거에 쩔어 있는 관상이야. 이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 여국서 공부했다는 사람이 오바마가 무슨 저기 옥스퍼드 무슨 장학생 했었을걸요 한때.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잉글랜드라 그러면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여기 사진에 왼쪽은 셰익스피어고요. 오른쪽은 아까 로버트 번스예요. 스코틀랜드의 국가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 땅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멘붕 왔다는 소리죠, 멘붕. 갑자기 왜 개 사진을 했냐? 저기 개 키우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개 중에 지능 1번 보더콜리 꼽죠, 보더콜리. 지능 1번 보더콜리 꼽죠. 제가 저개를 참 키우고 싶은데 안 키우는 이유가 저개는 양치기 개여서요. 저개나 이제 멜라노아라고 이제 저기 오사마 빈 라덴 죽일 때 들어간 개요. 그러니까 벨기에 멜라노아. 그럼 벨기에 양치기 개의 일종인데 멜라노아나 보더콜리는요 운동을 엄청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0평 정도 되는 농장 울타리 쳐진 이런 거가 있어야 돼. 그런 거기서 풀어놓고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데리고 놀아줘야 돼요. 개를 섬기고 살아야 돼. 제가 그러질 않으면 둘 다 머리가 너무 좋은 개들이어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아요. 좀 멍청해야 스트레스가 덜한데. 그러니까 개한테는 학대고 전 개 섬길 자신 없고 그래서 안 기릅니다. 보더콜리는 지능 1위로 꼽아요. 자, 저 개 이름을 보시라고. 보더콜리예요. 보더가 뭐예요? 국경선 지역에 국경 지역의 양치기 개란 뜻이에요. 저 개 이름이 보더콜리가 국경지역 콜리, 국경지역 양치기 개. 콜리가 이제 대표적인 양치기 개니까. 그러면 그 국경이 뭐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를 국경이라고 부르는 게 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그 정도로 달라요. 거기 그 지역 감정 보통 아닙니다.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he's a Scot 그러면 그거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죠. PC가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건 뭐냐면 돈만 알고 인색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편입견, 선입견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신 때리고 간사하고 그런 뜻이에요. He's a Scot.
거꾸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 사람 알기를 우스운 것들이라고 봐요. 장사치고 얇고 천박하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장로교 어디서 나왔어? 스코틀랜드에서 나왔어. 우리는 장로교 믿지 너희 성공회 안 믿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안 믿어. 우리는 장로교 믿어. 스코틀랜드에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안 믿는다고요. 많이들. 성공회를 안 믿어요. 왜냐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아니에요. 잉글랜드 교회거든. 자기들은 스코틀랜드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국 계몽주의. 그게 프랑스 계몽주의보다 한 100년 빠르고 훨씬 더 진중해요. 그거 어디에서 나온 건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예요. 우리가 영국 계몽주의라 그러죠. 잉글랜드 계몽주의, 잉글랜드 인라이트먼트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심지어 브리티시 인라이트먼트라 그래도 안 돼요. 뭐 데이비드 휴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존 럭크, 데이비드 휴움, 아담 스미스. 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예요. 이거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라고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 자존심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 보고 잉글랜드라 그러면 웃기는 짓이에요. 그럼 영국 옥스퍼드를 다녔다는 오바마가 멘탈이 어느 정도 뭉개져 있으면 혹은 뭐 무슨 종류인지 모르지만 약에 얼마나 쩔어 있으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 땅 아일랜드에서 국가시인 셰익스피어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맛이 갔단 소리예요, 저거. 오바마 요새 이렇게 표정 보면 저는 맛 간 걸로 보이더라고요. 왜 이러냐?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민주당, GND. 저는 MTR과 GND의 싸움이라 그러죠. 마가 트럼프 공화당, MTR.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민주당, GND. 둘 싸움이죠. GND가 내년 상원 선거 예를 들면 깜깜하다고요. 지금 앞길이. 완전히 패닉이에요. 연방상원 제3반입니다. 상원은 100명인데요. 2년마다 33명, 33명, 34명. 그래서 1반, 2반, 3반 해서 2년마다 선거를 셋으로 나눠서 3개 반으로 나눠서 2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한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 되죠. 내년 상원 제3반은 클래스 3는 민주가 14명, 공화가 20명입니다. 그럼 민주가 유리하죠. 14개만 지키면 똔똔 맞추니까. 공화는 20개 다 지켜야 똔똔 맞추고. 그런데 게다가 공화가 5명이나 은퇴를 해요. 이 상원은요. 상원은 이 6년마다 선거가 오고 선거 규모가 크잖아요. 뭐 1000만, 2000만도 넘을 수 있죠. 한 주의 인구가 만약에 4000만이다 그러면 선거 규모가 1500만이 되잖아요. 한 주의 인구가 좀 작아서 600만이다 그래도 선거 규모가 150만, 300만이 되죠. 인구로 치면.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가 유리해야죠. 근데 유리하지 않아요, 지금. 격전지 7개에 대해서 민주당이 9월 달에 조사했던 여론조사가 최근에 공개됐어요. 흘러나왔어요. 민주당 측 조사예요. 위스콘신, 저게 공화 상원 의원인데 약세였는데, 약세라고 평가되는 데인데, 안 약세다 이거요. 펜실베니아. 저 사람은 공화 약세인데다가 은퇴한다는 사람인데 저기 민주당에서 될 가능성 약하다 이거예요. 플로리다. 저기 공화 상원은 저 마르코 루비오예요. 마르코 루비오가 의외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공화 상원은 약세라 근데 약세 아니다 이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 상원은 은퇴자인데 빈집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 공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뉴햄셔 민주 상원 의원이고 민주 상원 의원인데 저게 민주당이 약세다 이거예요. 조지아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민주당 약세다 이거. 조지아가 그 허셜 워커인가 누군가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그 유명한 그 미식축구 선수가 나왔죠. 트럼프 지명받았죠. 네바다 민주 약세예요.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약세예요. 그래서 7개 경합지역 모두 민주당의 비관적이다 이거예요. 이 중 민주 현역이 3개나 돼요. 이게 왜 약세냐 그거냐.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가는데요. 이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 지지가 41%밖에 안 나오는 게 9월 기준입니다. 지금 하면 이제 30한 5% 나와요. 지금 35, 36. 저 9월 달이니까. 반대가 50이에요. 지금 하면은 바이든 반대율 57 이렇게 나옵니다.
9월 조사인데 그거보다 4개월 전 민주당 측 조사에 의하면 지지가 49, 반대가 43이었어요. 저렇게 바이든 지지율이 꼬라 박혔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 게다가 부동층이 중요한데 이때 부동층이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퍼스웨이전 그러니까 설득하면 이쪽으로 찍을 만한 사람들 고층을 보면 바이든 지지율이 불과 27%밖에 안 나오고 반대가 무려 57%다 이거예요. 부동층이.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저건 9월 조사가 최근에 공개된 겁니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11월 초인데 지금 조사 또 달라져 있다고. 여론이 계속 약화돼요. 약화 추세는 앞으로 1년 더 이어집니다. 2022년 중간선거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내년 미 연방 상원의원 선거 34개 걸려 있는데 그중에 20개가 공화당이에요. 그 공화당 20개 중에 5개가 은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더 정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자리에 누구, 이 5개에 누가 지명되겠어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미는 사람들이 지명돼요. 거의 100%.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현역이 없죠. 공화 입장에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10개 선거구는. 그러면 이 10개 선거구에 공화당 측 후보가 프라이머리에서 누가 지명되겠어요? 트럼프가 미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공화당에서 이제 15개 남죠. 이제 5개 은퇴자 빈집된 데 5개랑 빈집 아닌 현역이 계속 가려고 하는데 15개 중에 2-3개는 또 트럼프가 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33개 중에 민주당 지역 10개 다 트럼프가 미는 후보. 공화당 빈집된 데 5개 다 트럼프 성향 후보 15개. 그 다음에 공화당 현역이 있는데 찍혀가지고 프라이머리에서 교체돼 버리는 거. 그 2-3개. 그러면 내년 33개 중에 약 절반의 후보가 트럼프 성향 후보가 나가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또 대충 그냥 지금 공화 20, 민주 14인데 의석이 저게 다 하고 나면 25대 9 정도 갈 것 같다. 한 5석 뺏길 거다. 그러면 상원이 55대 45로 공화 머저리티로 확 뒤집어 버려요. 하원은 그건 완전히 도살 일어날 거예요. 도살. 하원은 도살 일어날 거예요. 하원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엔 300석 가까이 갈 거예요. 공화가. 한 7, 80석 치고 올라올 거예요. 하원이 435거든요. 그러니까 공화가 다 싸움 끝나고 나면 지금 205인가 210쯤 될 텐데 200 한 8, 90 될 겁니다. 공화가. 그러면 민주는 한 130, 40석밖에 안 남아요. 13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140.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내년 중간 선거에 따라서 미국이 완전히 이제 자유보수 혁명에 딱 궤도 진입을 하는 거예요. 내년 중간 선거. 그럼 한국은 언제 그걸 궤도 진입할 거냐? 대선 이기고 우리가 부정선거 잘 감시하고 교육감 운동 잘해서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교육감 선거 이기면 우리는 3월에서 6월에 걸쳐 가지고 3, 4, 5, 3개월 동안에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11월에 진입하는 거고. 그래서 2022년 한국과 미국 자유보수혁명 동시 패션으로 궤도 진입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초들의 실천 프로젝트 정권교체 정치혁신. 첫째, 선거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주시고요. 두 번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온라인 시민 경선단 마이초이스 KR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에 정당 참여운동 제대로 붙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레이더에 이제 들어오고 저도 이제 같이 하자는 제안을 이제 아주 좋은 분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힘을 이 머리와 피부와 이 영혼과 내장과 이 근육을 채우는 이제 그런 일에 우리가 해야겠죠. 평당원 운동으로서.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